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공군 제353 특수작전 비행대와 제320 특수전술대, 그다음에 그린베레라고 불리우는 미 육군 제1특전단 제1대대의 훈련이 증가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미 해군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본토 주둔 헬기 비행대도 이제 확인이 되어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미 공군이 운영을 하는 특수전술대의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일자별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미공군 특수전술대라는 부대를 좀 설명을 드리면 The Tip of the Spear라는 구호로 유명한 부대이고요. 영국의 캠브리지 이제 사전을 보면 이 말의 뜻은 어렵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칭을 하는데, 군사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전투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인원이나 부대를 지칭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파라리스큐맨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원이 있는데요. 전투 현장에 낙하산으로 침투해서 아군을 이제 전투 현장에서 구조하는 인원, 그 다음에 전술 항공 통제반이라고 불리우는 TACP, 공중 통제사라고 불리는 CCT, 합동 종말 공격 통제관이라고 부르는 JTEC, 특수작전 종말 공격 통제관이라고 부르는 SOTEC, 특수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SOWT 등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 부대입니다. 미 공군에는 24 비행단하고 그다음에 720 비행전대, 724 비행전대, 352 비행단, 353 비행단 해서 총 8개 대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 8개 대대 중에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부대와 미 본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부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1월 30일 북한이 화성 2호를 발사한 이후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공군 특수부대의 이러한 움직임의 어떤 특징은 해당 부대인 320 특수전술대나 제1특전단, 그 다음에 미 해군 이런 데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대신 플로리다에 있는 제24 특수전술 비행단이 이 모든 동향을 통합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1년 11월 6일 날 미공군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에릭 힐 소장이 이와쿠니에 주둔을 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제31 항공군 사령관인 히라기 타쿠히로 소장과 함께 오키나와에 있는 353 특수작전 비행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상자위대가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용 수송 탐색 구조 항공기인 US-2를 이제 둘러봤습니다. 에릭 힐 소장은 이 부대가 특수작전전대에서 2021년 7월 14일부로 비행단으로 이제 확대 개편된 뒤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고위급 장성입니다. 미 특수전 사령부는 중장이 지휘하는 군단급 부대인데요. 예하에 9개의 여단급 비행단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릭 힐 소장이 좀 특이한 사람인데, 육군의 ROTC로 입대를 해가지고 공군 소장까지 이제 진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 출신이고요. 비행 시간이 이제 3,100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아주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 특수전부대가 운용을 하는 모든 회전익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 전문가이고요. 2019년부터 부사령관으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353 특수작전 비행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키나와 가데나에 이제 주둔을 하고요. 1970년대까지 주한미공군인 제7공군이 작전을 통제하던 부대입니다. 대령이 지휘하던 전대급에서 2021년 7월 14일부로 준장, 원스타가 지휘하는 비행단으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됐고요. 한반도 유사시에
그 투입이 되는 미 육군 제1특전단을 수송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 MC-130J라고 알려진 그 특수전 비행기를 이제 운영을 하는 제1특수작전 비행대가 있고요. CV-22 오스프리라고 하는 기종을 운영하는 제21 특수작전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특수전을 이제 수행을 하는 제320 특수전술대가 있고요. 부대는 둘로 나눠져서 가데나의 1개 이제 비행대, 그다음 요코타의 1개 비행대가 주둔을 합니다. 에릭 힐 소장의 이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로는 지금 현재 미 특수전 사령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 MC-130J 코만도 항공기하의 수륙 양용 기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해상자위대가 운영을 하는 US2의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MC-130J하고 US2는 기체의 성능과 운영 목적이 완전히 다른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추정하기에는 353 비행전대에서 이제 비행단으로 확대 개편한 이 특수전 부대의 수송 능력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미 특수전 사령부가 예산 문제로 353 비행전대에 있던 그 31 특수작전 비행대를 2001년 8월에, 그 다음에 17 특수작전 비행대를 2021년 7월에 그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유사시에 미 육군 제1특전단 전체를 수송할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이 US2는 성능이 어떠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무 승무원은 이제 11명이 탑승을 하고요. 추가로 20명의 인원을 이제 탑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자 수송용으로 개조를 할 경우에는 그 들것을 12개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47.7톤, 최고 속도가 560km 시속, 그다음에 항속 거리가 4,700km입니다. 만약에 미 특수작전 사령부가 해상 자위대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작전에 US2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해상 침투 병력을 한 100여 명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환자의 수송이나 그 고립 지역에 있는 그 특수부대 요원들의 그 해상 보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 14일에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320 특수작전 전술대가 태국 공군과 함께 플로리다 에글린에 있는 그 기지에서 AC-130 건쉽의 그 근접 지원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태국은 그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유엔사령부 구성국이며 현재 유엔사 의장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태국군이 미 본토에서 AC-130 건쉽의 화력을 유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AC-130 항공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28일에는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는 그 22 특수전술대가 A-10 썬더볼트2의 근접 지원을 실시를 했고요. 그 루이스 합동기지는 미 특전단 2대대, 3대대, 4대대가 주둔을 하고 여기에 있는 62 공중 비행단이 이 병력들을 한반도 유사시에 그 수송을 하는 부대입니다. 2월 1일에는 그 320 특수전 전술대가 합동 공수 준비 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Joint Airborne Readiness Training이라고 밝혔는데 미국군 제1특전단 1대대와 함께한 훈련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대대 제39 군견대가 한국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대의 움직임은 항상 그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에는 미 공군 그 시스템 사령부가, 의무 시스템 사령부가 그 352 특수작전대와 그 321 특수작전대의 의무병에 대한 그 평가를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2월 8일에는 그 320 특수전 전술대가 오키나와에서 MH-60 시오크를 이용한 그 헬기 침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특수 정찰팀인 SOWT가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2월 9일에는 그 역시 그 330 특수 전술대가 그 미해군 제85 해상 전투 비행대와 통합 사격 요구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85 해상 전투비행대는 샌디에고에 이제 주둔을 하는 부대인데요. 미 해군 특수작전사령부를 이제 지원하는 항공부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비 실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에 네이비 실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미 공군과 미 육군, 그 다음에 미 해군이 현재 오키나와에서 통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에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320 특수전술대가 미 육군 제1특전대대 그린베레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대량 전사상자 발생을 상정한 의무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통상적이거나 이 상시적인 훈련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대량 전사상자 발생이라는 것은 전투를 이제 상정을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 지금 공식 계정들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5일 날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한 후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제320 특수전술대에 관련된 훈련에 관련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가 1월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제 게시물들을 공개를 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미 국방부가 역시 같은 기간에 공개한 어떤 공식 사진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최근에 포항에 이제 전개가 돼서 물론 이제 제3보급대대로 판정이 되었지만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과 지금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공개를 한 내용들의 시점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떠한 맥락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이러한 특수전사령부의 흐름이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특정한 군사적 상황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통상적이고 평상적인 활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와 이런 내용은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육해공,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 해병대, 이런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각각의 부대에서 발표를 하는 공식적인 게시물들이나 발표물들이 어떠한 이제 뚜렷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어떤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미군의 특수전 부대의 동향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언제라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가지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